자기 발로 감옥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밖에 없을 겁니다. 북한에서 배운 그대로 머리에 다 든 상태에서 국정원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왜 거짓말 하냐고. 이게 얼마만한 역사가 더 거짓이 있는 거지. 그렇죠. 저희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정말 쫄딱 망했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북한이란 정권이 얼마나 나쁜지 말 좀 한번 해보자. 100대 1을 뚫고 KBS 기자가 됐습니다. 운전하면서 이제 스킨로션, 에센스, 크림 하나씩 바르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나? 기초 화장을. 나 이거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네, 유스빔 KYD 유튜브.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박진희 JHP 대표님, 화장품 CEO로 잘 알려지신 분이죠. 탈북민 출신 화장품 CEO. 도대체 어떻게 한국 생활에 정착하게 되셨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평양에서 금수저로 사시다가 한국에 오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태국에서 그러면 이제 한국행을 위해서 오게 됐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는 어떤 절차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되나요? 그게 저희가 이제 태국 감옥에 들어가면 네. 뭐 일단은 자기 발로 감옥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북한 사람들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 국정원에서 한 5일쯤 있다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태국 당국하고 조사를 할 때 나 북한이다 이러면은 그게 그쵸. 연락이 돼서 우리 예. 현지에 있는 국정원분들이 오시는 거군요. 예, 네.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차 신분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북한 사람이 많은지, 왜 조선족 분들이 위장하고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대요. 그래서 북한 사람이 맞는지 1차 테스트를 해서 명단을 취합한 다음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있다가 뭐 어느 날 비행기가 준비되는데 누구누구 이름을 부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국에 오는데 아마 그때는 임시 여권 같았어요. 그렇죠. 거기 대사관에서 발급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탈북민 분들이 몇 분이 그럼 같이 옵니까? 올 때? 한 40명? 한 비행기에? 네, 그러면 인솔하는 국정원 분도 물론 계시고. 계시죠. 서울에 그러면 그때는 어느 공항으로 도착하셨어요? 인천공항이었고요. 예, 사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뭘 타고 갔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뭡니까?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공항에서는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진짜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고요. 제가 가장 인상에 남았던 건 국정원에서 이제 TV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예, 그 전쟁 관련된 게 나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6.25 전쟁은 북한이 먼저 침공을 했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북한에서 배운 그대로 머리에 다 든 상태에서 국정원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왜 거짓말 하냐고.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다라고 하니까 이제 내 말을 안 믿을 수 있는데 나중에 나가서 책이라든가 자료를 좀 봐라. 왜 침공을 했냐? 그 당시 자기 세력을 더 확장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목적에서 침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일성이. 그게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게 얼마만한 역사가 더 거짓이 있는 거지? 그렇죠. 예. 한국에 왔구나, 내가 드디어 한국에 왔구나 이렇게 느끼던 시점은 어느 시점이었어요? 생활총화가 없고요. 생활총화. 예, 저녁 먹으라고 이렇게 막 하나원에 가면 이제 밥 먹으라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하면은 터치를 안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좀 모임 같은 거 이런 거 끝나면 다 자기 마음대로 프리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서로 막 김일성, 김정일하고 욕을 할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놀랐어요. 그렇죠. 대통령 얘기도 할 수 있고. 예, 맞아요.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북한은 이제 우리하고 달리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는 주로 협동농장이면 협동농장, 학교, 기업소, 이런 공장, 이런데 또 지역별로도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자기가 일주일 동안 뭘 잘못했는지, 또 누가 잘못한 행동을 내가 목격한 거 있으면 고발을 하고 이러는 총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총화가 우리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과거에 북한에서 온 최고위급이었던 황장엽 노동당 비서도 총화 없으니까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때 황장엽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 총화라는 게 정말 북한 주민들한테는 지긋지긋하고 정말 악몽 같은 거구나 이런 거 좀 느꼈거든요. 예. 자기 혼자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는 일주일 내내 지각 몇 번 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모임에서 뭐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다음에 누구 동물을 호상 비판하겠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호상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성향이 누군가를 이렇게 건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는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할 건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그런 수고를 여기 오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력 중에 보면 특이하게 KBS에서 기자를 하셨더라고요. 예. 네. 어떻게 기자를 하시게 됐어요? 예, 그 아픈 사연이 있어요. 제가 25살에 김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졸업하고 그 당시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니까 뭐 국정원, 기무사, 경찰, 조선일보까지 예, 뭐 채용 제의를 했고 감사한 네. 일이죠. 예, 근데 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최종까지 합격이 된 상태에서 내가 지금 20살아도 안 될 판인데 뭐 가명으로 나가든 뭐가 나가든 이거를 다 까면 우리 오빠는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하고 그때 조선일보 관계가 엄청 안 좋았어요. 예, 지금도 안 좋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죄송하다라고 하고 네. 예, 저를 건드리지 않는 나라가 일본일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일본으로 제가 가게 됩니다. 그냥 일본을 간다고요? 네, 일본에 가서 제가 5년 정도 살게 돼요.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뭘 하셨어요? 공부를 하신 거예요? 공부하고 나서 제가 부동산 회사에 들어가서 영업을 했어요. 일본에서 부동산 영업을? 네. 그래서 제가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일본에서. 경기 좋을 때 뭐 부동산 이게 사고 파는 이런 거였어요? 그쵸. 월세? 예, 그 계약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떠뜸 이제 일본말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왔는데 오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뭐 예상하고 있었지만 소식이 와서 중국에 와서 잠깐 이제 얘기를 들으라고 하는데 연락 온 사람이 저희 친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섭잖아요. 친척이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오빠한테 이제 죄를 진 사람이니까 갔어요. 일본에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갔어요. 정말 쫄딱 망했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동생이 또 탈북하고 이런 게 이제 알려져서. 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첫 번째 와이프하고는 강제 이혼 당하고 네. 예, 자기 플랜을 바꿔가지고 내 동생 죽었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높은 분의 또 따님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행방불명자인 거예요. 행방불명자면 그 집 간부 사업에도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뭔가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이거는 불순한 걸로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여자 쪽에 남정네들이 다 모여가지고 왜 거짓말을 했냐. 아이고. 너 때문에 온 집안이 이제 다 망하게 생겼다 하면서 오빠를 때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을 것이고 맞다가 오빠가 억울하니까 거기서 뛰쳐나갔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덤덤한데 그 당시에는 눈물이 끊이질 않았어요. 이제 운명은 다 뒤바뀌었고 오빠라도 살려보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일본에 와서 숨어 사는데 네. 그래도 이 세상은 오빠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죄책감이 어떻게 사냐. 저 북한이라는 세상은 바뀔 수가 없구나. 예, 의도치 않게 탈북하게 됐지만 네. 예, 그나마 죄책감을 느끼고 숨어 살아도 우리 오빠는 망할 대로 다 망하고 이럴 바에는 한국에 가서 나도 목소리도 좀 내고 이 세상이 이 북한이라는 정권이 얼마나 나쁜지 말 좀 한번 해보자. 예. 근데 그 전에 남북에 KBS 남북의 창에서 작가를 뽑는다고 저한테 콜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난 글 써본 경험도 없고 숨어 살아야 되는데 저거는 갈 수가 없지라고 했던 찰나에 간다 하고 해서 거기서 일본 생활을 다 접고 예,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KBS에서 예, 북한 전문 기자를 이제 채용한다는 네. 특채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시험을 준비해서 300대 1을 뚫고 일단 어찌어찌해서 운 좋게 KBS 기자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북에서도 이제 저쪽 합경도나 이런 데서 오신 분이 아니고 평양에 사셨기 때문에 말투도 뭐 이렇게 크게 북한 말투가 안 나고 이래서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어떤 게 좀 제일 좀 힘드셨어요? 그거는 이제 아니고요. 말투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평양 말투인데도. 그쵸. 예. 뭐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제 말투가 어디가 티가 나나요? 네. 했더니 안 쓰는 단어를 써서 티가 확 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안 쓰는 단어. 네네. 예.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 KBS 들어가서 수습을 돌다가 부장이 들어와 이제 수습 그만 돌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이틀 후에 장성택이 터졌어요. 네.
그러면 2013년 12월이네요. 그쵸. 네. 예. 근데 부장이 북한 전문 기자를 뽑아놨고 경력은 없지만 질문지 몇 개 주면서 나가서 이제 라이브를 하래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했더니 너 아는 걸 나가서 떠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분장을 다 해주더라고요. 예, 한 10분짜리 분장 하고 나갔는데 그때가 이제 제 최초의 방송이 됐죠. 그때 네이버에요. 박진희 기자가 5위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네이버 검색어. 왜? 그 클릭을 해보면 네. 어투. 말투. 예, 네. 제가 장성택이라고 하는데 예, 장송택으로 들린다. 오징어라고 해도 어징어다. 예, 그리고 평양에서 와서 이제 따끈따끈한 북한 말씨다. 여하튼 그 오투로 그 예, 민감한 말투. 시청자들이 또 있죠. 예, 그걸로 네이버 검색어 5위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제 북한 기자 생활을 사실 KBS의 뭐 기자면 KBS가 이제 공사니까 안정적인 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예. 왜 또 변화를 시도하십니까? 저는 KBS 기자하는 게 즐거웠어요. 네. 예, 제 적성에도 잘 맞는 것 같고요. 저희 신랑이 저한테 말할 때 너는 질문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한다고. 적성이 맞는다는 네네네. 얘기겠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통일부 출입 같이 하지 기자, 않았습니까? 네. 예, 그때 보통 집에서 6시에 5시 반쯤에 일어나서 씻고 막 젖은 머리 틀어올려가지고 그 채로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근데 운전하면서 이제 스킨로션, 에센스, 크림 하나씩 바르고 예, 그 다음에 화장을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때 야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나? 기초 화장을.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본에 기초 화장을 마스크팩 한 장으로 해결하는 제품들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걸 사다가 쓰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마스크팩 한 장 딱 붙이고 있다가 5분 떼고 그 다음부터 색조하면 끝나요. 운전대를 놓고 위험하게 막 마스크팩을 붙여야 되니까 이것도 마스크팩이 뽑으면서 펼쳐질 수는 없냐? 물티슈처럼. 그거 쉽지 않죠. 예, 이런 구조는 나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집에서 이제 막 종이로 마스크팩 얼굴 따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접으면서 하다가 야, 나 이거 사업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직접 그걸 만들고 뭐 이렇게 해보신 그게 진짜 대단하네. 예, 저 그때 신랑이 맨날 이제 종이 잘라가지고 하니까 저보고 했던 얘기가 참 좀 자라. 사람 죽였다, 잠 좀 자라. 그게 꽂혀가지고 눈앞에서 알르라는 걸리는데 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박 대표님 이제 부군 되시는 분이 사실 지금 이제 현역 모 경제신문의 기자신데 제가 사실은 그때 우리 저 박진희 대표님이 기자 시절에 통일부 기자실에 이제 같이 선배로서 있었습니다. 근데 기자실에서 남편분을 만난 거죠? 그쵸. 선배들이 취재하라고 보냈더니 연애만 했다고. 예. 그런 기자들이 있습니다. 뭐 본업을 좀 내놓고 청춘 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그 화장품 창업도 결국은 그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쵸. 저렇게 편리하고 예, 간편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7년 차까지 오면서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시장 조사. 이거를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문조사라든가 예, 그 다음에 타당성 여부 이런 걸 좀 굉장히 따져보고 시작을 했어요. 네. 예. 제가 보니까 역시 또 우리 7년 차 그 CEO답게 갑자기 그 제품 얘기하고 창업 얘기가 나오니까 목소리가 막 또렷해지시고 톤이 올라가고 막 표정이 막 그 정직해지시는데 지금 이제 한국 오신 지가 한 15년 됐나요? 17년 됐습니다. 17년? 예. 언제가 제일 좀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사실 행복하다고 느낀 건 최근인 것 같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니까 저도 이제 시간적 여유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참 살기가 좋다. 네. 예, 그리고 애나 이제 남편을 통해서 받는 이제 가정의 안락함, 행복함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내가 묻힐 것은 대한민국이구나. 우리 애가 있는 우리 딸 옆에서 오래오래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북한에는 죽어도 못 돌아가겠다. 예, 이제 여기서 살면서 북한에 가서 다시 한번 살라고 하면은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사는 이 삶이 정말 행복하고 예, 회사가 휘청거릴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뭔가 이제 매출이 오르고 뭔가 예. 이런 것도 영향이 많이 있으시겠죠. 네. 예, 오늘 그 시간에는 박진희 JHP 대표님이 한국에 정착하셔서
어떻게 이제 창업의 꿈을 이렇게 가지시고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좀 얘기를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탈북민 출신 화장품 CEO신 박진희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또 기업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